안녕하세요. 저는 자치분권대학의 유승익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내용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제도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헌 헌법부터 지방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총 2가지 규정을 두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 헌법부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법은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치안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방의회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를 무기한 연기해 버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있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기간이었죠. 사실은 1952년 이 한국전쟁 기간에 헌법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었죠. 그래서 52년 4월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5월 10일에 도의원 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952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방선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선거 그 자체가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실시되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1958년에 지방자치 선거는 조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전에는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뽑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를 해서 시읍면장을 뽑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1958년에 임명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경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52년에는 대통령이 직선제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러한 세력들이 필요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방에서는 다른 야당의 세력들,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정권에 부담이 되고 다른 반대 세력들을 키워나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명제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는 곧바로 4.19 혁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방의회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선거를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실로 60년 11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합니다. 여러 가지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거권 연령을 21살에서 20살로 낮춘 것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시음 면장을 직선하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는 한 발 더 나가서 동장이나 이장 같은 단체장들도 직선으로 뽑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동장, 이장님 이런 분들을 직선으로 뽑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4.19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하자, 풀뿌리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선거를 했지만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지방자치의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혁명위원회가 포고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고에 따르면 기존에 존재했던 전국의 지방의회를 모두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전국의 군수, 도지사, 서울특별시 시장 등등은 모두 다 임명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부분,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가장 슬픈 역사는 삼공화국부터입니다. 실제로 삼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를 입법부에게 미룹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군사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상으로는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72년) 우리나라의 유신헌법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 헌법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했고 국회의원의 한 3분의 1 정도는 국민이 뽑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는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조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부칙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거죠. 당시 72년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신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의회는 앞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구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쿠데타로 성립된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권위주의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말을 끌어갖고 와서든 지방자치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유신헌법 이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를 하게 되고 신군부가 등장을 하고 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실로 87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도 활짝 부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정치적인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당시 3당 합당으로 전국이 얼어붙어 있었던 상황에 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당시 평민당의 총재께서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방선거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식 투쟁의 내용이 당시 정치권에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매번 하는 선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다시 기초의회 선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광역선거도 연달아 하게 되고 95년에 드디어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까지 7회 동시지방선거를 하였고 2022년에 8회 동시지방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지방자치의 간략한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향상시키는 좋은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나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정치인 또는 일부 권력자의 것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 국민, 우리 주민들 것으로 가져와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가 안정이 되면 지방자치가 도입이 되고 꽃을 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불안정하고 헌법이 흔들리게 되면 지방자치도 때로는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의 자치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그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성숙된 민주주의를 갖느냐 하는 것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면면이 우리나라 헌법 그 자체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때로는 지방자치를 조금은 감추어 두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헌헌법, 최초의 헌법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그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헌법 개정, 미래 헌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가치는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